원래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될 중국 공산당 제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걸 삼중전회라고 그러는데요. 이 삼중전회가 드디어 오는 7월 중순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삼중전회는 사실상 시진핑 제3기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삼중전회가 바로 중국의 중대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번 삼중전회가 그야말로 중국을 골병들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국은 진일보안 전면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원고에 대한 의견 수렴 상황 보고를 청취했고, 토론된 의견을 기초로 이 문건을 수정해서 삼중전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에 이어서 회의는 진일보안 전면적 개혁 심화의 전체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개선, 발전시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서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 삼중전회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중전회란 5년 주기의 당 전국 대표대회 사이에 모두 7차례 열리는 전체 회의 중에서 3번째 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중국의 중대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덩 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11기 삼중전회는 마오쩌둥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 유명한 개혁 개방 노선을 공식화했습니다. 역사적 대전환이 바로 그 삼중전회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당시 덩 샤오핑은 중공은 경제발전에 집중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면서 중국 현대화로 가는 최대의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1974년 12기 삼중전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가 됐고, 1988년 13기 삼중전에서는 가격 임금 개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 14기 삼중전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습니다. 시진핑 집권 1기, 그러니까 2012년부터 17년 때인 2013년 가을에 18기 삼중전에서는 또 다른 대전환을 맞습니다. 바로 전면적 개혁 심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 토지 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의 경제개혁 방안은 국진 민태가 아니라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2기, 그러니까 17년부터 22년까지 그 2기 들어서면서부터 장기 집권에 대한 욕망이 끌어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도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삼중전에도 그동안의 관습과는 다르게 이중전회가 열린 지 불과 한 달 후에 곧바로 삼중전회를 개최합니다. 그래 놓고도 이 삼중전회에서는 경제정책 방향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집권 2기의 방향에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삼중전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 스타일의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도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3기 이후에 삼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기를 해오다가 결국 오는 7월에 열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20기 삼중전회를 질질 끄면서 연기를 해왔던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최대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 해법과 미래를 향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경제 기반이 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과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의 내부적 요인, 그리고 미중 충돌로 인한 외부적 요소까지 합치면서
위기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 속에 열리게 될 20기 삼중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20기 삼중전에서는 시진핑의 두 번째 10년간인 2022년부터 32년을 관통하는 시진핑식 개혁 시즌2의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삼중전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같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중국식 경제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내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주선 지난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앙정치국원 23명 그리고 과학자, 공학자 3,000여 명이 참석한 과학 분야 시상식에서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 목표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빨리 실현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26일 일면에 인민일보 중요 평론의 필명 런중핑의 칼럼을 싣고 개방을 45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민일보 중요 평론이라는 것은 중국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실리는 글로 사실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는 지난 5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상하이에 두 번째 기가 팩토리를 착공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계약까지 한 달 만에 끝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만 본다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미중 충돌로 빚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대대적 축소와 탈중국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적 정치는 폐쇄적으로 가면서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부르짖는 중국 공산당의 이중성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만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개혁 개방으로 가야만 하지만 이미 중국 공산당이 저질러 놓은 안보 중심 정책이 그런 개혁 개방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중국 공산당도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 삼중전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노선을 두고 격한 논쟁들이 있었고 또 그 양대 방향의 골도 워낙 깊어서 조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져 왔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삼중전의 개최일이 드디어 결정되었다는 것은 시진핑 후반기의 집권 방향도 이제는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삼중전에서는 경제발전과 안보의 조화라는 어정쩡한 당 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의 중국 상황이 갈수록 안정성이 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공산당 생존이 우선인 국가안보 최우선주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도 중시한다는 원칙을 내놓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진다면 국가안보, 좀 솔직히 말하자면 공산당 안보가 먼저 앞에 서고 그 뒤를 경제발전이라는 키워드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27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향후 개혁의 6대 원칙 중에 하나로 시스템 관념이 제시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경제와 사회, 정부와 시장,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발전과 안보 등 중요한 관계를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요 솔직하게 정리하자면 덩샤오핑 이래 후진타오 집권기까지의 기조였던 개혁 개방은 이제 뒤로 하고 정권 안보와 사회 안정을 더욱 앞세우면서 경제 발전도 추동하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 하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삼중전의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보다 위험의 최소화와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의 세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중국과 세계 경제의 통합과 상호 의존성이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위험 완화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단적 최면에 빠져서 시진핑이 제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사회 현상이 중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고 그를 앞서서 추종하는 집단이 1억에 가까운 공산당원입니다. 여기서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그런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른바 시진핑 무오류 사상입니다. 시진핑은 모든 것이 옳다. 그 생각이 지금 중국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중전야를 앞두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마치 나치 시대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완전히 오버랩됩니다. 그 과정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뻔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삼중전야 이후에 중국식 현대화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 삼중전야 관련해서 찰스 패턴 영국 지리전략위원회 수석 자문관은 지난 20일 5대 개혁 분야인 당, 국가, 시장, 민영기업 사이의 관계, 또 국유기업 개혁, 재정 세제 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에서 지난 10년은 해결 실패, 미루기, 임시 방편을 일관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국내 및 대외 상황이 덜 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 균형을 맞추고 국내 시장을 조정하고 초강대국을 지탱하는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현 거버넌스에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찰스 패턴의 전망에 우리 신문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진짜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갈수록 가관이고 그야말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죽음의 사자 같아 보입니다. 정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집단입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